인생 지도는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시도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준비에 대한 조금 상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새해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고 있어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어영부영 또 2025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시기, 계획을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계획의 내용, 이것을 오늘 영상 하나로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영부영하지 말고 깔끔하게 2025년을, 그것도 실행력을 갖춘 상태에서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음만 먹어요. 그래서 새해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마음만 먹었지 새해 플랜은 못 세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연말에 플랜을 세워야지 하고 생각하고 걔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연초에 또 잊어버려요. 연초에 이래저래 가족 행사에서부터 바쁜 일들이 겹치게 되면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영부영 인생의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하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아주 빡빡하게 과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케이스인데, 이거는 과제는 설정을 하는데 실행 무기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하고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만 세우면 그걸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진보된 2025년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실행력을 차이나게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월부터 보통 실행을 하려고 아무 준비 없이 계획만 갖고 스타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어영부영하게 돼서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랑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더 나쁘죠. 계획은 세웠는데 실행을 1월부터 못하게 되니까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언제 계획을 세울지, 또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자, 2025년에 계획을 세우는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스웰 몰츠 얘기를 요즘에 제가 자주 하죠. 1960년대 성형외과 의사인데 실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그게 관성으로 작동하려면 21일 전부터는 해야 됩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낸 거예요. 이 21일은 당연히 부정확합니다. 그의 실험에서 21일 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해를 계획할 때 적어도 한 달 전 정도에는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학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 제일 짧은 게 18일이고요. 제일 긴 게 66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전부터 새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통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카이스트의 생명과학부의 허원 교수, 요즘에 TV에도 가끔 나오시고 매스컴을 타서 유명해지셨죠. 시냅샷 연구라는 것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냅스의 움직임을 형광 단백질을 투여해서 실제로 형광색의 단백질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관성 만들기, 습관 형성, 이런 것들이 시냅스의 상태를 우리가 분석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데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새해 준비를 적어도 11월 어느 날부터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계획 세우고 그것을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습관을 몸에 붙이고,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날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이 얘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준비, 계획으로서의 준비예요. 하실 것은 나의 인생 지도 그리기,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룸 다이어리라는 월간 다이어리 소개할 때 제일 앞부분에 나의 인생 지도 그리기라는 서식이 있고, 이거를 12번, 그러니까 12달 그리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 꿈,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인생 지도는 인생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시도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습관지도 그리기. 습관에 대해서도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월간 단위로 하면 되게 좋아요. 지난달에 내가 잘한 습관이 뭐고 잘 못한 습관이 뭐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라도 분석을 하면 새 달에 내가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습관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방향성과 나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달을 잘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에 제가 다이어리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월간 다이어리, 이룸 다이어리를 보급함과 동시에 연간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25년 이룸 다이어리라는 거를 개발을 했어요. 이 안에는 제가 기록학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기록형 인간으로 잘 살아가려면 어떤 서식에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록학적 기반에 의해서 설계 개발한 다이어리입니다. 이 케이스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케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이어리 자체도 아주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항상 강조하는데, 제가 인쇄하시는 사장님하고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아주 신경을 쓰는 게 펼쳐짐입니다. 우리 월간 다이어리, 이룸 다이어리 엄청 잘 펴지는 거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연간 다이어리도 이번에 아주 잘 나와서 이렇게 착 하고 바로 펼쳐지는, 이게 돼야 이쪽을 쓸 때 이쪽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리의 퀄리티를 지금 금방 느끼실 수 있고요. 여기에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의 인생 지도를 그리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옆에 헤비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그리는 칸이 서식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쓰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는 인생 지도, 그러니까 라이프 맵이죠. My Life Map이라는 페이지에 가운데다가는 자신의 꿈을 쓰는 것이고요. 대충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한 가지로 하실 수도 있고, 또 가족, 그다음에 관계, 자기 성장, 그리고 향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사형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작성을 하시도록 서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Building Habit라는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습관 지도처럼 그릴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나의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을 기억해내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새해에는 다른 나를 habit, 습관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설계할지 얘를 먼저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하시게 되면 확실한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자신의 꿈이 확실한 사람은 그 꿈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2025년의 과제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영역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쓰셨기 때문에 영역별 과제가 나오게 되죠. 얘를 과제 체계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다이어리에는 좀 많이 쓰실 수 있도록 두 쪽에 걸쳐서 goal task setting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표와 과제를 세팅하는 이런 페이지를 설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의 간 차트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인데, 이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2025년에 목표, goal은 무엇이고 그 하위에 내가 그 goal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타스크, 어떤 과제를 설정하면 될지, 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설정을 하시고, 그 밑에 하위 과제, 목표 하나에 보통 하위 과제들이 3개나 4개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목표와 과제들을 2025년 이룸 다이어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칸에다가 잘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2025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을 겁니다. 적게는 한 15개에서 20개의 연간 과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많게는 한 50개까지도 설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제 그러면 무슨 공부하기 과제, 또 일과 관련된 과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근데 앞에 영역을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것도 한 3가지 종류의 일에 대해서 자기의 과제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목표와 과제도 설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성장, 그리고 향유와 관련된 과제 당연히 설정하셔야겠죠. 이렇게 하면 그것의 하위 과제까지 설정을 할 경우에는 20개나 50개 정도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이어리에다 직접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작년에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 내가 어땠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영역별로 나누고 시기별로 나눠서 보면 자기의 작년 2024년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메모에 잘 쓰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작년을 성찰하는 페이지, 2025년을 계획하는 페이지를 라인으로만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서식을 만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권하는 2024년을 성찰하는 리뷰하는 페이지에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왼쪽에는 영역의 축을 둡니다. 그러니까 1A, 1B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뭐 가족,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성장, 그리고 향유 이런 식으로 쭉 페이지에다 써놓고 이 상단에는 일종의 매트릭스를 그리는 거예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써놓으시고 거기에 내가 1, 4분기에 가족과는 어땠지? 3, 4분기에 내 인간관계가 어땠지?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한 10분씩 매일 10분씩 수요를 해서 쓰시다 보면 2024년이 잘 기억이 나고 그것이 한 장의 종이에 일목요연하게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를 그려보면 2024년에 잘한 거, 나의 부족한 거,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상태에서 자 앞에는 과제 체계를 만들어 놨죠. 과제 체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024년을 잘 성찰을 해보면 2025년에 특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할 때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2025 플랜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WOT 분석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뭔데 이럴 수 있지만 엄청 쉬운 얘기예요. 십자가로 4분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강점, strength죠. 여기에는 weakness, 약점. 여기에는 2025년에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회 요인, opportunity죠. T, 우리의 2025년에 도래할 수도 있는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를 써보는 거예요. 얘가 2025년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앞에 과제 체계를 염두에 두면서 2024년에 대한 반성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계획 아이템을 설정할 때 이 수화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5년에 세부 목표들, 세부 과제들을 설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이게 다 되면 꼭 제가 권하는 것은 목표별 총 소요 시간을 대충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총 소요 시간을 날짜로 산정한 것을 맨 데이트라고 하고요. 데이트 날이죠. 그 다음에 몇 개월쯤 걸릴 거야 하는 것을 설정한 것을 맨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MDMM이라고 하는데 특히 연간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어떤 달에 몇 달 동안 수행할 것인지 요 맨몬스를 시간으로 표시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획을 세우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3달 동안 할 거야. 그러면 내가 3, 4, 5월 해야지. 계획서에 그렇게 써놓는 것이죠. 요것은 내가 5달 동안 할 거야. 2, 3, 4, 5, 6월까지. 2월에서 6월까지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과제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프로젝트형으로 진행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또 다이어리 안에다가 연간 다이어리 안에다가 서식을 만들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할 일이야. 그런데 맨몬스가 어느 정도야? 그러면 이 과제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페이지를 보시면 1년이 일목요연하게 1, 2, 3, 4 이렇게 한쪽에 6달씩 그 달에 내가 수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써놓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의 수행 과제가 각각의 달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이 페이지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표시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1월, 그 다음이 2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31일까지 되는데 여기다 화살표를 쭉 치시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스케줄을 1년 단위로 짜실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짜면요. 여러분들이 1년을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연간에 자신의 계획을 짜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 연간 계획을 짜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월간 단위로 그거를 수행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월간 시간관리법이라고 칭하는데 월간 시간관리법을 잘 하시도록 이것도 2025년 연간 다이어리에다가 서식을 담았습니다. 아까 스케줄표
지표가 있는 쪽에 그 뒤를 넘기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는 한 달의 달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달의 계획을 쓰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한 달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앞 페이지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소개를 했죠. 그걸 토대로 해서 1월이 됐으면은 1월에 자기가 할 투두 리스트라고 그래요. 그 개월에 할 태스크를 투두 리스트, 내가 할 일이라는 목록으로 쭉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체크박스가 돼 있어서 월간 단위로 내가 그것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뒀습니다. 사실 체크하면서 얻는 기쁨이 엄청 커요. 그게 성취에 대한 기쁨 같은 것인데요. 자, 그것을 그냥 체크리스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KPI라는 개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잘 달성해냈어 라고 측정할 수 있는 아웃풋의 양적인 계획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투두 리스트를 체크박스가 있는 데다 쓰시고 그 옆에다가 해당 투두 리스트의 각각의 핵심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 나는 책을 10권 읽을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책을 10권 읽으면 한 권당 예를 들어서 5개의 도서카드를 쓸 거야. 그러면 50장의 도서카드를 쓰는 그런 것이 KPI에 해당합니다. 이런 개념은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월간 시간 계획의 핵심은 투두 리스트를 앞서 연간 계획에서 설정한 그 달의 수행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정을 해내고 각각의 투두 리스트에 대해서 KPI, 핵심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행 결과를 스스로 확실하게 아웃풋 개념에서 이해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실행을 하려면 힘주고 힘 빼기를 할 줄 알아야죠. 핵심 성공률, Critical Success Factor, CSF라는 거 여러분들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이 다이어리의 하단 부분에 마찬가지로 월간 CSF를 쓰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답니다. 가능하면 얘도 로드맵을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간 계획 세울 때 맵몬스에 이것을 수행할 때 몇 달에 걸쳐서 할 것인지를 꼭 시간을 가늠해서 써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연간 로드맵에 의해서 무슨 달에 무엇을 할지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계획 과제를 2월 한다고 제가 말하는데요. 이 몬틀리 체크 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산정해서 특히 이 일은 몇 주간 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월에 A라는 일은 2주 동안, B라는 일은 3주 동안, C라는 일은 1주 동안, D라는 일은 3주 동안, 이렇게 필요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그것에 의해서 주간 계획으로 또 바로 2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로 주간 계획, 지금 아직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주간 계획을 세울 때는 주간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드맵을 쓰셔서 며칠간 할 거야를 산정을 해내면 주간 계획 세운 게 일간 계획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획과 과제의 구조화된 2월 체계라고 해요.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매일의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국은 쭉 이어져서 자신의 연간 계획의 목표, 또 쭉 이어져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연결 관계를 플랜이라는 세계, 계획이라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달성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다이어리와 같은 도구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기 서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대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익숙치 않아요.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월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주간 단위와 일간 단위가 같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주간 단위를 쓰는 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한쪽에 원래 4개인데 첫 페이지는 주간 단위가 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서 4일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주간 단위도 체크박스 위주, 그 다음에 일간 단위도 체크박스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간을 살 때는 당연히 그 전주를 한번 성찰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last week review라는 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를 잠시 성찰해보는 텍스트를 좀 써보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돌아본 상태에서 그 하단에 이번 주에 과제를 다시 세팅을 합니다. 이 과제 세팅한 것은 아까 월간 과제 세팅한 것으로부터 2월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 써놓고 마찬가지로 핵심 성공 요인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주간 단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루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에 내가 3가지를 할 거야. 그 3가지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루틴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요 일은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아침에 작업을 할 거야. 장소는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서 해야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면 그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단위에서 중요한 일들은 루틴으로 세팅해서 실행하시도록 권하고요. 그 루틴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칸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위에 루틴의 내용을 쓰고 그 밑에 이제 7개의 박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박스로 내가 매일매일 또는 뭐 격일로 계획된 루틴을 실행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일간의 내용을, 하루의 내용을 다이어리에다 쓰는 것인데요. 요거를 365일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은 투두 리스트 위주로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쭉 쓰게 돼 있고요. 그거를 내가 하면서 깨달은 통찰이라든지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간 단위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들고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해서 뭐합니다만 디자인도 상당히 잘 나왔고 펼쳐짐도 아주 좋고 종이도 여러분들이 만년필로 쓰셔도 뒤에가 잘 번지지 않은 그런 종이를 우리가 잘 구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월간 다이어리, 이름 다이어리를 쓰신 분들은 잉크 번짐이 어느 정도 훌륭한지, 잉크가 얼마나 안 번지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2025년 연간 다이어리, 이름 다이어리를 구매하셔서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어리의 특징은 우리가 월간 다이어리 쓰기 운동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인데요. 다이어리는 역시 함께 썼을 때 그 위력을 엄청 발휘한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요. 우리가 월간 다이어리 단톡방에 있어요. 그 2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엄청 많은 인원들이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거 금방 수로 확인하실 수 있죠. 내용도 보시면요. 매일 자기가 다이어리 쓴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처럼 올려주고 그것에 의해서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이 연간 다이어리는 지금 새로 개발한 것이라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단톡방, 새로운 커뮤니티로 모실 생각인데요. 이 다이어리를 사시면 제일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단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연간 다이어리, 2025년 연간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의 단톡방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쓰는 법에 대해서 또 전략적인 삶을 사는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가 1년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다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어떤 동향들,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줌 강의 등을 통해서 계속 제공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2025 이름 다이어리 구매하셔서 이름 다이어리를 쓰는 전략적이고도 기록형인 인간 되기, 이것을 우리 단톡방에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함께 실천해 보시면 아주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을요 대충 맞이하지 마시고요. 이런 도구를 통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습관 등을 통해서 실제로 실행력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때는 2025 이름 다이어리 같은 훌륭한 도구를 이용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단톡방에 모여서 같이 나누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도 강의 등을 통해서 흡수하기도 하고 또 서로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1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연간 다이어리 연말이나 연초에 사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쓰시는 분들이 2월 말까지 쓰세요. 첫 번째 달 쓰고 못 쓰시지 않습니까? 2025 이름 다이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함도 그렇고요. 이 체크박스 쓰기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박스를 해서 한 2달 정도 쓰면 앞에 자기가 써놓은 것이 너무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리는 1년 12월까지 끝까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다이어리 만드시면서 제가 아까 한 달 전에 2025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자체가 2024년 12월부터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 바로 구매하셔서 우리 다이어리를 통한 기록이라는 무기를 통한 전략적, 계획적, 또 기록적, 그리고 지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인간으로 자신을 2025년에는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소개와 체계적으로 계획을 이월시켜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구조에 대한 설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